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를 상담해 왔는데 정작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퇴직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장 보러 가는 것도 고역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니.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고 혼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큰아들 경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주던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다. 좀 더 지켜보자. 경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 민정이가 왔어요. 엄마, 오빠 말 들었어요. 정말 요양원 생각해보세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정이는 직설적이었어요.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나 싶어서요. 둘 다 같이 살자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더라고요. 빈말이라도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서글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조금만 더 회복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38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는데 그분들의 처지가 이해됐습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마음 말이죠. 특히 기억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85세 박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펑펑 우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순자야,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어.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때는 그 마음을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요. 아이들은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거부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죠. 그 한숨 소리가 제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1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경수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수야, 요양원 한번 알아봐라. 경수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엄마, 현명한 선택이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유일한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38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뭔가 다른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당장 걷기도 힘든데 무슨 대안을 찾겠어요. 며칠 후 경수가 요양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곳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시설도 좋고 간병사들도 친절하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 정말 좋아 보였어요.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경수야, 이거 너무 비싸다. 내 연금이 18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해? 엄마, 부족한 건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경수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수와 민정이가 억지로 요양원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미루니까 답답했나 봐요. 엄마,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민정이가 차를 몰고 경수와 함께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으로 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시설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부터 여가 활동까지 모든 걸 저희가 책임집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말은 좋았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 공간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와 작은 옷장뿐이었어요. 제 물건들은 어디에 둬야 하나요? 책도 많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은 최소한만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공간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건 제 인생의 일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눈빛이 흐릿하고 표정이 무기력했달까요? 한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미순이에요.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여기 생활이 어때요? 최 할머니가 잠깐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좋죠 뭐.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유롭지는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표대로 살아야 해요.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나가고 싶을 때도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최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답답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자유를 제약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음식은 괜찮았어요. 영양도 균형 잡혔고 맛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이 말없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음식이 맛있네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작게 대답하셨어요. 그럭저럭 먹을 만해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벌써 2년 됐어요. 아들이 나를 여기 맡기고 갔어요. 아버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표정이 서글퍼 보였어요.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달까요?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했어요. 프로그램 진행자는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재미있으세요? 뭐, 안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 대답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라니.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솔직히 시설은 좋았어요. 깨끗하고 안전했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시설은 좋네. 그런데 좀 답답해. 답답하다는 게 뭐가요? 내 방이 아니라는 느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랄까. 민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말이 맞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두들 안전하고 편안해 보였지만 뭔가 생명력이 없어 보였달까요? 특히 최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았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데 가격도 문제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도 부담이잖아요. 며칠 후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좋은 곳이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정아,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오빠랑 나랑 둘이 보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민정이도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지만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좀 더 생각해 볼게. 민정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요양원을 권하니까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간병인을 쓰는 거였죠.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요양원 말고 집에서 간병인 써보면 어떨까? 간병인이요?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요양원보다는 싸지 않을까? 아들이 알아봤더니 12시간 간병인이 한 달에 240만 원이더라고요. 요양원보다는 60만 원 저렴했지만 여전히 제 연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미애 씨였죠. 경력도 오래되고 추천서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김미애 씨가 아침에 와서 집안 정리도 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제가 움직일 때 도와주기도 했죠. 할머니, 무릎이 아프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일들을 도움받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애 씨가 제 물건들을 멋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책상 위에 둔 서류들을 서랍에 넣어버리고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다른 곳에 옮겨 놓더라고요. 미애 씨, 제 물건들 왜 옮겨 놓으셨어요? 아, 정리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서요. 깨끗하게 정리해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찾기 힘들잖아요. 원래 자리에 두면 안 될까요? 할머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김미애 씨는 선의로 하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스트레스였어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였어요. 김미애 씨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 통화도 눈치 보이고 TV 보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죠. 어느 날 친구분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미애 씨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방으로 가서 받을게요.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김미애 씨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달까요? 2주쯤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미애 씨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한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겠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딸이 출산하게 되어서 도와줘야 한다더라고요. 언제까지 못 오실 건가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두 번째 간병인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였는데 김미애 씨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말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어제 시장에 갔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3,000원. 처음에는 대화 상대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심심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되니까 피곤했습니다. 순자 씨, 저 좀 조용히 책 읽고 싶어요. 아, 네. 조용히 할게요.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다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할머니, TV에서 날씨 예보 보니까 내일 비 온다네요. 우산 준비하셔야겠어요. 박순자 씨는 친절했지만 너무 참견이 심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다 해주려고 했죠. 할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제가 하는 게 안전해요. 박순자 씨 입장에서는 제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에 박순자 씨도 그만뒀습니다. 다른 집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는데 더 힘들었어요. 좋은 간병인들은 이미 다른 곳에 배정되어 있고 남은 사람들은 경력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까다로웠죠. 결국 구한 세 번째 간병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정미선 씨였는데 솔직히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정미선 씨는 성격은 좋았지만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요리도 서툴렀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했죠. 미선 씨, 이거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다시 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결국 제가 다시 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정미선 씨가 자꾸 지각하는 거였어요. 오전 8시에 와야 하는데 8시 30분, 9시에 오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미선 씨, 시간 좀 지켜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변명은 항상 똑같았어요. 교통이 막혔다, 지하철이 늦었다. 3개월 동안 간병인 3명을 써봤는데 각각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바뀐다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40만 원이면 제 연금의 75%를 간병비로 써야 했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어느 날 밤 혼자 계산해 봤습니다. 간병인 비용 24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총 340만 원이 필요한데 제 수입은 연금 180만 원 뿐이었어요. 매달 160만 원씩 적자였죠.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돈이 떨어질 게 뻔했어요. 경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수야, 간병인도 쉽지 않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게요. 처음부터 요양원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요양원이 싫었어요. 간병인 경험을 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주거지원, 생활지원, 온갖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단어였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게 있나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데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안전시설과 생활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월 임대료가 18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다들 몰릴 텐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바로 LH에 전화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됐죠.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소득, 나이, 가족 상황, 그리고 사회 기여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기여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38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했는데 그것도 가산점이 있나요? 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기분이었죠. 바로 신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경력증명서.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실제 고령자 복지주택을 견학해 봤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꼭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해서 보니까 일반 아파트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령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어요. 문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죠. 관리사무소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려요. 응급 상황에는 24시간 대응 시스템도 있고요.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요. 걱정 마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세요.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1년 전에 입주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좋아요. 자유롭고 편해요. 내 집처럼 지낼 수 있거든요. 요양원과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민정아. 나 좋은 곳 찾았다. 어디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있더라. 한 달에 18만 원만 내면 되고 안전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 경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좋은 조건이면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했으니까 가산점도 있고.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생활지원사도 있고 응급 시스템도 있대. 요양원보다 훨씬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해. 아이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38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경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거기 가실 거예요? 아직 건강도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괜찮아. 생활지원사도 있고 시설도 좋더라. 그래도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만약에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민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생각 많이 했어. 요양원에서 본 어르신들 기억나. 안전하긴 했지만 생기가 없었잖아. 엄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경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경수와 민정이가 함께 왔습니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더니 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엄마 안전만이 아니에요. 그럼 뭘 걱정하는 거야? 전세금 말이에요. 엄마가 복지주택에 들어가시면 이 집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안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전세금이 걱정이었던 거죠. 전세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직설적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민정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경수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제야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재산 관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얘들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죽을 때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엄마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잖아요. 민정이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복지주택 들어가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만으로 충분해요?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충분해. 그래도 생활비는 따로 들잖아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한테 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민정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들이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정아,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면 어떡해요? 경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양원에 계시면 의료비 걱정도 없고 저희가 관리해드리기도 편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요양원을 권하는 진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집 전세금을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고 제 생활비도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예산 관리가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아, 엄마 마음 좀 이해해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엄마 자유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복지주택이라는 것도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이니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바뀐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좋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저희가 해결해야 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했어요. 제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걱정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다음 날 경수가 혼자 왔어요. 엄마, 어제 민정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 상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희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경수야, 엄마도 그런 걱정 다 했어. 그래서 복지주택을 선택한 거야.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얘야, 엄마가 평생 남을 돌봐주는 일을 했어. 이제 남한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자립하고 싶어. 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뜻이 그렇게 확고하시면 어쩔 수 없죠. 고마워, 아들. 이해해줘서. 하지만 경수 표정에서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고급 요양원 자료였어요. 처음에 본 곳보다 더 좋은 시설이었죠. 여기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요. 그리고 개인 방도 넓고요. 민정아,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280만 원이더라고요. 처음 본 곳보다 20만 원 저렴했지만 여전히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민정아, 돈이 문제야. 280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는 안 돼.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월 100만 원 정도는 보태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민정이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민정아,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복지주택이 좋더라. 엄마. 민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민정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도 너무해요. 저희 말은 하나도 안 듣고 혼자서만 결정하려고 하고. 민정이가 화가 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답답한 거죠. 민정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엄마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걱정되거든요. 그날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대화가 안 됐어요. 민정이는 화가 나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씁쓸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지주택 입주 날짜도 정해졌고 이사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이사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내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었어요. 문턱도 없애서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한 기분이랄까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인가? 혹시 아이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생활지원사 박미경 씨가
첫 방문을 왔어요. 할머니 적응은 잘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생각보다 편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주 2회씩 오시는 거예요. 네, 화요일, 금요일에 와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 드려요.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미경 씨는 30대 후반의 친절한 분이었어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주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옆집 아래층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서로 안부도 묻고 도움도 주고받으며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옆집 최정자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거든요. 손자씨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죠? 네, 일주일 됐어요. 할머니는 오래 계셨어요? 저는 2년 됐어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정말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없고요. 최정자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됐습니다. 생활 패턴도 잡혔고 동네 상권도 파악했어요. 마트, 병원, 은행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편했죠.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임대료 18만원, 관리비 5만원, 생활비 80만원, 총 103만원이면 충분했어요. 연금 18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 돈으로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요양원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었죠. 건강도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자유로운 생활 덕분인 것 같아요. 무릎도 많이 나아졌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2개월 후에 경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고 계시나요? 좋아. 정말 잘한 선택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경수도 제가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반대했죠. 괜찮아. 너희도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에요. 민정이도 며칠 후에 왔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민정아. 너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제 선택을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죠. 가끔 요양원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생각이 나요. 안전하긴 했지만 생기 없던 그분들 말이에요. 만약 제가 요양원을 선택했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복지주택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이나 자녀 의존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생각보다 많아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과 생활 공간 확보라고 생각해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주변에 저희같이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